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0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에는 1교시는 이제 중독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요. 2교시는 소치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 실태와 부작용. 그러니까 이제 중독에 관한 얘기는 우리 그 유튜브의 부작용에 관한 얘기죠. 유튜브의 부작용.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동영상이 개입되지 않는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또는 뭐 주로 읽고 쓰기 활동을 주로 하는 어떤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실은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튜브 이런 동영상을 매개로 하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져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유튜브 시청 실태와 부정에 관한 이제 논문을 하나 살펴볼 텐데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 이 유튜브에 관한 연구가 사실 최근 한 2021년, 22년까지만 해도 2022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근데 2022년 후반기부터 논문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한 논문은 2020년 논문인데, 이제 유아들이, 어, 유아들의 어떤 유튜브 시청 실태와 부작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 유튜브 시청 실태에 대한 부작용인데, 유아교육에서 전공해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한 유튜브 부작용에 관한 논문이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이제 시청 규칙이 있다가 76%, 없다가 24%, 유아들도 4분의 3 정도는 유튜브를 어, 하게 되고, 아니, 4분의 3 정도는 이제 시청 규칙이 나름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시청 규칙을 정해준다 했지. 그러나 4분의 1은 시청 규칙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규칙 내용에는 뭐냐? 시청 시간에 대한 규칙 내용, 뭐 1시간, 2시간만 봐, 더 이상은 안 돼, 이렇다는 뜻이죠. 또 시청 횟수, 시청 자세도 이제 누워서 보면 안 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시청 내용에 대해서도 규칙이 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진 않죠? 네. 유튜브 시작 원령을 보면은 25개월 이후가 58.6%인데, 그러니까 한 60%라고 본다면 24개월 이전에도 40% 정도는 본다는 거예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영유아용 미디어 이용 규칙으로 만 2세 전 스마트폰 자극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호주라는 나라에서는 24개월 이전에 디지털 기기를 통한 동영상을 보는 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별도 이야기지만 이제 거기 학교에 애들이 걸어서 갈 때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걸로.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24개월까지는 아니고 12개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조항은 없죠. 근데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음,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식사하는데 아이들이 막 울고 막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딱 동영상을 보여주죠. 이제 보여주면 애들이 이제 거기에 초집중하게 되니까 조용하니까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24개월 이전에 스마트폰 자극에 노출시키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시청 빈도는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54.8%, 시청 시간은 일주일에 21분에서 40분 이내에, 네. 스마트폰 사용 빈도도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그래서 이제 우리 유치원생들, 5살 내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 소아과 의사협회는 18개월 이전 영아에게는 미디어 노출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24개월, 60개월의 유아 하루 1시간 이내 1회 시청 시간이 1회 20분 초과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18개월 이전의 영아에게는 미디어 노출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24개월부터 60개월 유아는 하루에 1시간 이내로만 영상을 봐야 되고, 네. 그런데 그것도 3회에 걸쳐서 보는 게 좋다. 1회 시청 시간이 20분을 넘으면 안 된다. 좋지 않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 시기는 주말 동안에만 28.9%, 시간에 관계없이 또 그냥 25.5% 이렇게 봅니다. 그냥 주말 때만 본다는 것이 한 10명 중에 3명, 10명 중에 두세 명은 그냥 관계없이 본다. 또 이제 기관을 다녀와서 오후에 본다가 한 23.2%,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유치원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저녁 시간에 한다. 이게 한 2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있을 때 유튜브를 시청하게끔 하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지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저희 자녀들은 이제 막내가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좀 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절대 어린 나이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관리를 해서 키웠고, 근데 또 저희 자녀가 자랄 때랑 또 지금은 또 글쎄 한 10년 사이에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마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또 디지털 기기 이런 걸 주지 않고 키우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주위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 이렇게 식당 가서 보면은 너무 어린 나이에도 아이가 이제 그런 스마트폰이나 그 디지털 영상 기기를 보고 있는 걸 보면은 마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걸 아이들에게 참 주지 않고 키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좀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네, 어린 애들에게는. 네. 그래서 최대한 어린 때에는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지켜서 아이를 키웠고, 저는 이제 뭐 어린 아이를 키울 일은 이제는 다시는 없으니까, 뭐 그런, 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젊은 부모들을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청소년기 또 어린이도 다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뇌에 뇌에 들어간 부작용이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 장소는 집은 64.6%,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사실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게 또 중요해요. 네.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청하는 것이 60.9%. 네. 부모는 자녀에게 미디어 시청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멘토가 돼야 된다 이거죠. 네. 시청 기기는 스마트폰이 58.2%로 아무래도 가장 많습니다. 유튜브 키즈 어플보다는 유튜브 어플을 어, 사용하는 게 64.3%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키즈 어플은 저는 이제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데 어떤 좀 제약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시간 제약이 있거나 또 특정한 어떤 좀, 이렇게 폭력성이 강하다거나 이런 영상들은 플레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사용하면 좋은데 그냥 일반 유튜브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64.3%로 더 많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연령이나 수준에 맞지 않는 영상과 시청 시간에 대해서 제약 없이 노출되고 있다. 좋지 않다. 유튜브 키즈 어플을 이용할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청하기 위해서 유튜브 검색창을 이용하는데 정말 대단하죠. 네, 스스로 유튜브 검색창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52.9%. 광고 건너뛰기도 할 줄 알아요. 유튜브 사용이 아주 능숙하다는 뜻입니다. 어, 유튜브 사용이 아주 능숙하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채널 유형은 동화나 동요가 43.3%.
장난감 리뷰는 35%.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영화 리뷰같이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은 장난감 리뷰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 그런 채널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또 오락성과 같은 재미 요소가 선호되고 있다. 교육적 기능을 좀 더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참 어린 애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막 주위에서 다 보니까 네, 부모는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재미 요소가 선호되고 있는데 교육적 기능을 덧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뜻이죠. UI의 반응, 시청만 한다 34.2%, 영상을 따라한다 28.1%. 아무래도 이제 모방적인 모방 본능, 모방 요소가 좀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골라 시청한다 23.3%나 돼요. 네. 주변 사람이 함께 호응하면 시청한다 14.4%좀 적네요. 주변 사람과 상용하지 않고 몰입하여 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몰입하여 본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이문구, 소설가 이문구가 쓴 우리 동네라는 소설이 있어요. 1970년대 중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골에. 근데 이제 거기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 그 텔레비전이 이제 시골에 보급이 된 거죠. 텔레비전이 시골에 보급되기 전에는 이제 하루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저녁에 이제 쉬기도 하지만 또 뭐 잠깐 농사가 쉬고 나면 또 심심하잖아요. 무료하다고요. 무료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 아저씨나 아저씨들끼리 또 아주머니 아주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도 떨고 음식도 이렇게 간식거리도 해서 나눠 먹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1970년대 중후반에 이제 그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이제 그 소설에는 이제 여자들이 주로 텔레비전을 많이 보니까 여자 아주머니들이 거의 텔레비전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일과 후의 시간에 이제 아주머니들끼리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남자 아저씨들 중에서도 일부 보게 되고 그래서 또 일부는 뭐 여전히 만나기도 하지만 이제 그걸 보면은 1970년대 중후반 이후에 농촌에서 일과 후에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본인의 집, 본인의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게 돼서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텔레비전이 이제 있으면서 어 이웃 간에는 상호 교류를 하지 않지만 이제 가족끼리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빠, 엄마, 자식들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어도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뭘 합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죠? 네,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나마 가족끼리 텔레비전을 보면서 상호 교류를 했었는데 이제 상호 교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어떤 교류하는 그런 것 활동도 매우 줄어들었다.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예전에는 음식 딱 주문하고 음식 기다리는 동안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 자식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다 그 자신의 스마트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류가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죠. 아이 때부터.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청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그러지 않고 몰입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몰입이라는 것은 그런 좋은 뜻으로 쓰는 게 아니죠. 네. 자, 부모가 영상을 멈췄을 때 어떤 유아의 반응은 또 어떤가? 보던 것을 멈추고 다음에 다시 본다. 이게 39.5%. 그나마 괜찮은데, 10명 중에 4명은 다음에 본다 이렇게 하는데, 10명 중에 또 3, 4명은 다 계속 보겠다고 한다. 더 심한 경우는 뭐야? 울면서 화를 낸다라는 거죠. 울면서 화를 낸다도 10명에 한 2명 정도. 근데 그 울면서 화를 내는 걸 살펴보니까 평소의 강도로 울면서 화를 내는 거는 66%인데 22%는 평소의 강도보다도 더 심하게 운다라는 거죠. 중독성이 심하다. 적절한 규칙이 필요하다. 네. 유아가 처음 유튜브를 시청하게 된 계기는 공공장소에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50% 정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로 식당 같은데 아이들이 떠들거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그걸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잠자코 조용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부모의 가사 시간을 또 확보하기 위해, 유아의 재미와 흥미를 위해 부모의 가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좋지 않은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아의 통제 수단으로 스마트 미디어가 사용되고 있다. 근데 미디어의 역기능을 인식하여 시청을 제한하면서도 또 부모의 양육 부담의 해소 방안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의 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들여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또 안 좋게 사용되고 또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모순적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우리 그 보행기라는 게 있죠. 아이들이 이제 음, 그 처음에 한 돌 정도가 돼야 걷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막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부모가 뭐 이게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피기 전에 살펴야 되는데 부모들은 또 할 일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행기에 딱 앉혀서 이렇게 손으로 밀어주거나 발로 밀어주거나 그런 보행기가 또 이렇게 그 테두리가 좀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호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행기를 태웠는데 그게 이제 돌 정도 가까워서 태워야 되는데 너무 일찍 태웠을 때 오히려 아이들에게 척추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떤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 그런 것도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 좀 부모가 좀 더 능동적이고 자녀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가 인식한 유튜브 시청의 긍정적 효과는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 35.7%.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20.1%. 근데 이제 부정적 효과는 과몰입, 중독이죠. 그게 한 44.9%.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서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는 건 크게 뭐 긍정적 효과가 되지 못해요. 지금은 언제든지 정보는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습득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키우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 이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예. 부정적 효과가 하여튼 45% 정도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단히 살펴봤고요. 네. 중독에 관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20대 대학생의 유튜브 중독 실태 조사를 해본 건데, 이것도 한 논문이죠. 전국의 20대 대학생 171명, 남성 82명, 여성 8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시청 경험은 99%, 집이 81%고 취침 전이 65%, 평소 자주 이용한다 78.4%, 시청하는 느낌은 재미가 있다 60.2%죠. 그래서 페이스북 중독보다 유튜브 중독이 훨씬 더 심하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취침 전이 65%라는 거예요. 취침 전이 65%. 네. 그래서 이것이 유튜브 사용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들이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어, 그래서 유튜브 때문에 내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를 미처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유튜브 시청이 우리의 어떤 휴식을 빼앗고 있다라는 거예요. 휴식을 빼앗고 있다. 취침 전에는 취침 전 65%가 본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취침을 해야 되는데 취침 시간을 빼앗고 또 취침 직전에 유튜브를 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취침의 질을 매우 낮게 만드는 거죠. 숙면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낮에 10분, 20분 짜투리 시간이 남았을 때는 유튜브나 디스플레이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이제 잠을 자요. 잠깐 낮잠을 자가지고 휴식을 취하는데 이제 10분, 20분 짤막한 시간에 요즘은 유튜브 뭐 한 3분만 보고 간단하게 뭐 하나만 보고 빨리 자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10분, 15분 지나버려가지고 결국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은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전혀 취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휴식을 빼앗고 있다. 휴식을 빼앗는다는 것은 단순히 휴식 시간을 빼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중독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과제를 하지 못한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유튜브로 인해서 휴식 시간을 빼앗겨서 이제 건강을 해치는 거.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중독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중독의 일반적 정의, 중독의 정의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반복해서 지속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자,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반복해서 지속하는 모든 행동,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행동이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 타인이 자꾸 술을 먹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술을 먹인다라는 거죠. 네. 미디어 중독의 의학적 정의, 중독은 장애로서 충동 조절 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라는 범주의 질환이다. 중독은 addiction, 원어 라틴어 addictions, 그래서 동의하는 것 또는 뭐 굴복하는 것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약물 복용과는 무관한 많은 행동들을 잠재적 중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에는 도박, 과식, 성, 운동, 컴퓨터 게임, 과다한 TV 시청 등이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운동 중독이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 저도 좀 그러고 싶긴 한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굳이 하나 고르자면 과다한 TV 시청? 네, 저는 이제 그것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컴퓨터 게임을 전 할 줄 몰라가지고 컴퓨터 게임은 안 하고 도박도 전혀 할 줄 몰라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어, 근데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회피하게 돼요. 운동 중독이 절대 안 되고 과다한 TV 시청 정도가 저는 가장 가까울 것 같네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중독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독약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네. 약물 나누기 위한 의존성 중독 이렇게 있고 서비스에 의한 의존성 중독은 논란이 있어서 공식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정신장애 진단에 충동조절 장애 하위 항목으로 병적 도박이 정의되어 있어 향후 통신과 인터넷으로 비롯된 게임, 미디어 등의 사이버 중독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네. 그래서 이제 독약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은 납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물 그런 거고 약물 남용 같은 경우는 뭐 마약 같은 거겠죠? 알코올도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의존성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컴퓨터 게임이랄지, 네, 유튜브 시청이랄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그게 음, 중독으로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한다라는 거죠. 네. 자, 인터넷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문제는 중독과 강제적인 사용. 중독은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없어 만족을 위해 상호작용을 늘려야 하는 사용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관계 또는 삶의 다른 측면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거고, 자, 원본 정보 비디오와 관련이 없더라도 흥미로워 보이는 관련 비디오를 계속 선택하는 것은 강제 사용 중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제적인 사용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원래 뭐 A라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 다 끝나면 나는 이제 A라는 정보를 다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안 봐야 되는데 거기서 또 클릭을 또 해가지고 그 A라는 것과 살짝 비슷한 B라는 영상을 보고 또 그다음에 또 C라는 영상을 보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A라는 영상과 전혀 관련 없는 영상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강제적인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강제 사용. 네.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걸 봤는데 이거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영상들 찾아가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고 강제적인 사용은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영상들을 결국 계속 보고 있다는 말하는 거죠.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게 계속 보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중독과 강제적인 사용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죠? 네. 중독은 내가 이제 어떤 걸 만족하려고 보는데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늘려가는 거고 강제적인 사용은 어,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원본 비디오를 봤어. 그럼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거와 유사한 것들, 조금씩 유사한 것들을 계속 이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 보면은 전혀 이제 상관없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정보기술과 유튜브 비디오는 학습자료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테크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중독이다. IT와 관련된 중독은 이제 몰입, 통제력 상실, 주의의 피해, 지속적 이용과 같은 네 가지 행동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제 책을 가지고 어떤 학습을 했다면 책 같은 학습 자료는 사실은 음, 학생들이 재미가 없어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지. 그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이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비디오 같은 이런 학습 자료는 이 재미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근을 참 잘해요. 그런데 이 학습과 별도로 원더 부정적인 어떤 역기능적인 현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중독이다. 그런 중독은 이제 몰입, 통제력 상실, 주의의 피해, 지속적 이용과 같은 네 가지 행동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미디어 중독의 영향 부분이다. 사회성 결핍, 내성과 금단 현상, 일상생활 장애, 심적 장애, 신체적 장애. 네. 여러 논문에서 다양한 미디어 중독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중독에 관한, 미디어 부작용에 관한 논문들이 이제 최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중독의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내리고 있더라 이거죠. 미디어 이용자가 생산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된 상태로서 특정 미디어에 대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나아가서 반복적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 이렇게 이제 중독을 내린 경우도 있고, 미디어를 이용해 뚜렷한 목적 없이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통제력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현실 생활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의존적이고 강박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 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들이죠. 네. 생산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뚜렷한 목적 없이 과도하게 사용한다. 자신의 의지와 통제력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의존적이고 강박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중독의 정의가 된다는 거죠. 미디어 중독. 정보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휴대폰을 지속적 사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용자의 생활 양식과 기능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네. 매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회병리 현상으로 미디어 이용이 습관적으로 굳어지면서 사용량을 점점 더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 네. 여기서 천천히 잘 읽어보면 여러분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의미 있는 말들이죠. 네. 개인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용자의 생활 양식과 기능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회 병리 현상으로서 습관적으로 굳어지면서 사용량을 점점 더 조절할 수 없게 된다. 네. 자, 유튜브 중독이란 중독의 정의와 IT 관련 중독 특징을 연관지어서 유튜브 중독을 내리게 되면 유튜브 사용에 몰입하여 유튜브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유튜브 사용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주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중독의 정의를 살펴봤잖아요. 네,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튜브 중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유튜브 사용에 몰입하여 유튜브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유튜브 사용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주면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현대에는 영상 매체와 관련된 영역에까지 중독의 의미가 확장되어서 네, TV,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의 기술 중독이 생겨났다. 기술 중독. 네. 중독은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네. 중독을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의 관점에서 연구 관찰해 오고 있는데 중독이라는 용어는 사실 의존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쓰이고 있다. 중독, 의존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너무 의존적이면 곧 그게 중독이다. 자, 미디어 중독의 진단 증거로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의존, 내성, 초조 불안, 금단, 의존.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초조하고 답답함을 느낀다.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게 의존이죠. 내성. 더 많은 미디어를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초조 불안. 미디어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초조 불안이 야기 된다. 금단, 미디어 기기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을 가지게 되고 인터넷을 보고 있지 않으면 중요한 영상이나 소식이 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의존, 내성, 초조불안, 금단 이런 증상이 좀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인터넷을 보고 있지 않으면 중요한 영상이나 소식이 와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다는 걸 제가 확실히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게 없는데 아주 가끔씩은 조금씩 남아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를 처음에 이제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약간 이제 제가 할 일을 못했을 때 그런 거를 놔두고 제가 바깥 출입을 한다거나 그런 놔두고 뭐 사무실에 간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갔다 오면 뭐 중요한 정보가 와 있겠지 했는데 전혀 와 있지 않아요. 근데 네. 전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는 특별한 일은 없다. 제가 뭐 이미 깨달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의존, 내선, 소노불안, 분단 이런 것들이 심하진 않은데 아주 조금씩은 저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어, 좀 너무 또 바쁘거나 또는 제가 또 이제 어떤 읽기 활동을 해야 돼서 책을 좀 읽기, 독서 활동을 좀 길게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 없게 되고, 좀 이제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거나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 미디어 중독 증상 네 가지 보편적 특징. 대상에 상관없이 특정 물질이나 활동에 몰입하게 된다. 물질이나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정적인 결과에도 지속해서 이용한다. 네. 미디어 중독에 대한 우려. 미디어의 등장 이후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을 능가하는 강력한 중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인터넷 중독도 있었고 게임 중독도 있었는데 최신의 미디어 중독은 그런 게임 중독보다도 더 사실은 무섭다라는 거죠. TV와 신문을 멀리하는 청소년기를 보낸 젊은 층들이 미디어 중독에 심하다. 오히려 더. 네. 예전에는 사실은 TV 중독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더 미디어 중독이 훨씬 더 심하다라는 거죠. 모바일 기기가 결합하여 시공의 제약이 없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 늘리기 등이 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즐거움에 빠져들어서 접속 중단이 곧 사회와 단절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친구와 연락이 안 되는 것보다도 내가 접속 중단이 되는 것이 더 무섭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미국 컬럼비아대 약물 중독 남역센터는 미디어의 중독 증세 청소년이 흡연 가능성이 5배, 음주와 마약 경험 가능성이 2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단절에 대한 불안이 심리적 혼란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그런 경고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미디어 기기를 하면서 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수업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